억울해. 왜 우리한테? 자, 지난 화요일 충남 천안의 한 그 공사장에서 있었던 초등, 중학생이 포함된 그 집단 폭행 사건 전해드렸죠. 저를 포함해서 출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그 주범이 진행한 이 라이브 방송을 우리 사방 가족께서 녹화를 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일단 내 배관이 끝보석이랑 막파되는 게 뭐가 억울하다는 거임? 야 억울한 거 다 말해 드려요 그냥? 야 애초에 진짜 증거가 많아 그냥 걔가 까가지고 깐 걸로 싸웠는데 걔가 뭐 사직감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애들이 모였고 거기 그 40명 모였던 애들 중에서 반 이상이 걔 피해자가 부른 애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저기서 욕하는 거 캡처하면은 그거 되던데 아까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저 욕한 사람들 그런 거 신고하면은 뭐 처분할 수 있다던데 캡처해가지고 지금도 볼까? 좋은 거지. 여기 실내에서 이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담배를 피워요. 저 중에 한 명은. 근데 얘 중학생입니다. 피우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담배, 심지어 도넛까지 만들어가면서 진짜 몇십 년 담배 피우는 애연가 같더라고요. 예? 네, 저게 지난 1일 밤 11시 20분이었는데요. 가해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걸 17분가량 진행을 했는데 최소 두 사람이 같이 나왔고 댓글에 답하고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피웠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많다. 그 피해자가 우리 뒷담화를 했던 거다. 그리고 그날 모인 사람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부른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욕설한 사람들 처벌할 수 있지 않냐, 캡처해서 신고할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얘네들 말이죠. 이미 그 동네에서는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몰려와서 야, 너 사과 안 해? 너 반성 안 해? 내가 왜? 자, 소장님, 네. 저는 쟤네들 부모라는 사람들 얼굴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정도 되면은 저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건데, 그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됐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은 뭐 공권력이 됐던 저 아이들한테 지금 앞으로도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알려주시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집으로 끌어다녀서 집안에서 좀 잘 교육을 하시던가. 저 아이들 저렇게 두면 저 아이들은 뭐가 되고 저 아이들한테 그 피해를 당하는 또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짜 이 담배 피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다음 이어가죠. 편의점 위층에 사는 여자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셨는데요. 늦은 새벽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입니다. 문 닫은 편의점인데요. 한 여성이 지문 인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인가요? 자, 곧장 계산대에 들어가더니 서랍장을 열고 꺼내는 건 바로 담배였습니다. 자, 몇 보루씩 챙겨서 가더니 이 정도면 됐다. 자,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그냥 나가죠. 자, 그렇게 한가득 챙겨 나온 여성. 다 가져가기엔 좀 버거웠나요? 일단 문을 닫고 담배 몇 갑을 우편함에 넣습니다. 나중에 피려고 지금 쟁여놓는 걸까요? 이만총총. 자, 보안이 도둑 같은데 어떻게 지문을 대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의 편의점이고요. 이 편의점이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이 새벽에 보안을 직접 해제하고 들어와서 음료랑 담배 등을 훔쳤습니다. 일단 이 편의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보자는 지난 5월부터 여길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재고 검사를 해보니까 389만 원 매출 손실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안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안 하는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사이에 누군가가 보안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제하고 편의점에 들어와서 담배, 음료수,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훔쳐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여성이 지난해 10월에 이 편의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지문 정보가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삭제가 안 돼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보안 해제 횟수가 60번 남짓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여성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경찰에서 절도 사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389만 원 편의점 얼마나 이게 큰 데미지예요. 그렇죠. 지금 뭐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가져가 갔어요. 아마 절도도 절도지만 또 밤에 가서 가져가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상습 절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적어 보이고 그러게 보이지만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전과가 있거나 이러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파트에 불 지르겠다입니다. 아파트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파트 창문에 한 남성이 위험하게 대롱대롱 저렇게 매달려서 욕설을 날립니다. 내 딸 데려와! 내 딸 데려와! 자, 막 욕설에 지금 화분까지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죠. 자, 아이고. 자, 그런 남성과 대화하는 경찰관들. 아저씨, 진정해요 좀. 칼 내려놔. 어르고 달래보지만, 문 닫고요. 심지어 막 부탄가스로. 자, 결국 옥상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특공대. 자, 준비 완료. 신호 후에 들어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난동범을 잡았겠죠. 검거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생각나시죠? 경찰 현직일 때 제가 특공대가 아니라서 저 밧줄 좀 타고 가지 그렇다고 않았어요. 하세요, 좀. 아니 솔직히 해야 되니까요. 지난 10월 17일 날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성이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시도하고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었는데요. 근데 10월 17일 전날 16일 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남성과 아내와 자녀를 분리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남성이 불만을 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간 거에 갔더니 이 남성이 방할 것처럼 이렇게 불 지른다고 했었고 또 창밖으로 화분 같은 걸 던졌어요. 지나가는 분이 화분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방바닥을 보니까 액체를 뿌리고 또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출동했던 지구대 직원이라든지 형사들이 사실은 특공대처럼 저렇게 민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상사가 날고 싶으니까는 특공대를 요청했어요. 경찰 특공대들이 저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레페를 타고 들어가서 신속하게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함선을 검거를 했는데 검거한 뒤에 전함선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승용차와 킥보드가 쾅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옆으로 한 차량이 swing 하면서 차선을 바꿔서 쭉 가는데 갑자기 쾅! 세상에 두 명이 타고 있던 킥보드랑 쾅! 세상에. 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쓰러진 다른 동료를 일으켜 막 거의 끄집어 막 이렇게 세우는데 아이고 다시 픽 쓰러지는 거 보니까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킥보드 탄 사람들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명이 타고 있었죠, 킥보드. 안전장비 보입니까? 안전장비 전혀 없습니다. 예. 이 1차로로 추월하려고 좀 가속이 되면서 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킥보드하고 지금 부딪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곧장 일어났고요. 한 명은 조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넘어진 거 봤을 때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안전장비 없이 지금 킥보드를 2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다 뭐가 문제가 돼요. 예. 무면 넣을 겁니다. 무면 넣으면 한 10만 원 범칙금이고요. 안전장비 중에 특히 이 안전 미착용하면 범칙금 2만 원, 다인 탑승하면 범칙 4만 원, 10한 6만 원이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6만 원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진행자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운을 다 쓴 거예요. 저렇게 추월하면서 빨리 갔는데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이 도운 거다. 하늘이 도왔으니까 이제 킥보드 타는 건 좋아요. 정상적으로 타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안전장비 없이 막 무단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에 띄는 건 뭐든 꿀꺽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벌어진 혈압 빡 오르는 상황 만나보시죠.
자, 옷 구경 손님인데요. 아, 예,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아하, 가게 안쪽으로 가더니 바닥에 있던 신발을 들어올리고는 이건 내 스타일인데. 사이즈 맞나 신어봅니다. 세상에 이거 그냥 사이즈도 딱 맞네. 뒤도 안 보고 그냥 들고 나가는데 아, 순간 눈치를 좀 보더니 들고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자, 이번엔 같은 가게 또 다른 날이에요. 문 닫은 가게 앞을 지나는 남성. 입구로 오더니 우유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요구르트 하나 둘 꺼내고 우유까지 득템을 합니다. 아,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또 없나 하고 들여다보더니 그나마 하나 남은 걸 또 들고 또 튀네 또. 아, 나 진짜 어쩌면 좋니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저게 대구의 한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발 절도범, 지난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저 신발이요, 가게에서 파는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서 저 가게가 안쪽에 방이 딸려 있는 방식인데 여기에 고등학생 아들이 잠깐 와서 엄마인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찾아와서 그 아들의 신발을 신어보더니 이거 발에 딱 맞는데 하고는 아이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 신발이 브랜드 한정판이어서 30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유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엔 지난 9월 27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가게 입구에 우유 주머니를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문 닫은 새벽 시간에 와서는 그 안에 있던 우유랑 요구르트를 가지고 사라졌던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CCTV 돌려보고서야 알아차리셨다고 했습니다. 아유,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에?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얄미운 동서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네요. 네, 그 집에 큰일 있을 때마다 약속 있다면서 빠지는 동서가 너무 얄밉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시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손이 부족해지면 가족들이 가서 도와드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약속 있다면서 쏙 빠져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동서한테는 이제 돌 막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막 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른들도 별 말씀 없으셔서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김장철 맞아서 김장을 했는데요. 사연자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동서는 친구들 만난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왔던 거죠. 이 사연자가 고생하고 일 다 하는 동안 나가서 놀더니 오후 8시, 저녁 8시에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허. 심지어 다 같이 저녁 같이 먹으려고 다들 동서를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 다음날 김장김치랑 같이 수육 삶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이때도 방에서 쉬다가 남들이 밥 다 차려놓으면 와서 밥만 딱 먹고 집에 가버렸다고 하고 세상에. 심지어 그 돌진한 아이 눕히느라고 깔아둔 이불이 있었는데요. 이 이불도 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동서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돌막진한 아이 보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속이 좁은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죠. 먼저 사연자 형님입니다. 동서, 아니다. 저 이자연 씨, 진짜 오늘은 날 잡고 얘기 좀 합시다. 갓난아기 키우느라고 힘든 거 아는데, 적당히 해야지. 동서가 자꾸 얌체짓 하니까 그 불똥이 다 나한테 튀잖아. 덕분에 내가 동서 목까지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만 애 키워봤어? 라떼는 말이야. 어디서 여우짓 하고 있어? 확 동그라미. 이거 아닌데. 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다음 동서입니다. 어머 형님. 아니 다혜 언니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셨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저 매일매일 지훈이 보느라 온몸이 바스라질 정도예요. 언니도 은배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죽겠는데 시가에서 김장 담그러 오라고 하면 이런 제 심정 언니가 형님이 몰라주시면 누가 알아줘. 완전 서운하다 진짜 X. 박 변호사님. 좋습니다. 거의 뭐 엎드려 절 받았어요. 자, 우리 은배 오빠. 그렇습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동서 밑에 동서가 사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누구는 애 안 키워봤나요? 그런데 그 애 키운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서 놀고 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혼자 와서 먹고 또 이불 같은 것도 안 기억한다는 거. 요거는 동서 밑에 동서로 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집에 동서가 그런 행동한다면 용서가 안 되죠.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못하게 정말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불러서 딱 하길래 따귀를 때린다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자, 소장님. 네. 이 시댁에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한데 그 아이는 모든 어른들이 보이는 곳에 그냥 냅두면 서로 많이 봐주세요. 그런 날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댁 가는 날에는 아이들을 좀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그런 기쁨도 있고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 보는 것보다. 근데 굳이 그 아이만 내가 데리고 있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돕는다. 사실 김장하거나 이런 명절 같은 날에는 그런 작은 손 하나가 또 되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 형님이 화가 날 만하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모든 어른들이 있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 아, 풀어놔라. 방목을 하라. 자,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껏 이렇게 제보를 한 거 봤을 때는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용기라든지 아니면 딴 사람한테 좀 나쁜 말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기 어린 거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질문은 그거예요.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마시라. 그럼 누구한테? 남편한테 전화하면 남편한테 전화하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서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할 성격도 못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가 좀 더 크다 그러면 더 이상 저런 행동 안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확실히 이제 어필이 될 겁니다. 근데 남편이 과묵하면. 남편이 감옥하면 남편을 꼬집어야 됩니다. 아, 진짜.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도 됩니다. 아, 진짜. 허리가 헤어지겠어, 여보. 왜 저 동서는 놀아? 라고 얘기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남편한테만 하세요. 남편한테만 하고 그렇게 쓰리 쿠션을 쳐서 그래서 가면 먹힙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인간도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네, 일단 아이스피님 또 이러고 김장김치는 싸들고 가겠지 하시고요. 김정아님 한마디 해도 됩니다. 저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누군 김장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메인님 시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셨고요. 성현이님 그냥 김장을 없애세요. 그게 꼭 며느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해도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